캐치 2 보세요. 가 조건을 먼저 보면 자, 이게 f의 1 더하기 f의 2가 홀수 두 수를 더해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홀수 더하기 짝수 그 다음 짝수 더하기 홀수 그리고 이 두 경우는 안 되지만 써본다면 이 경우 중에서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을 하면 짝수가 될 거고 2 더하기 4를 해도 짝수가 되니까 두 수를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 이 경우만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같이 볼 건데 나 조건 한번 봐보세요. 나 조건은 f의 2하고 f의 3의 곱이 짝수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번엔 f의 2와 f의 3의 곱이 짝수. 곱셈하고 다르게 두 개의 수에 곱한 것을 짝수로 만들려면 둘 중에 하나 이상은 짝수여야 되죠. 그쵸? 다시 말하면 홀수에다가 짝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짝수에 홀수를 곱하거나 짝수에 짝수를 곱하는 것까지는 짝수가 되지만 홀수에다 홀수를 곱한 예를 들어 1 곱하기 3은 홀수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안 되는 게 되고요. 그쵸?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볼 것은 뭐냐면 가조건에서도 f의 2가 들어가고 있고 나조건에서도 f의 2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 f의 2쪽에 좀 주목을 해서 봤으면 좋겠다 라고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때 보세요. 이때 그러면 f의 1, f의 2, f의 3 요것을 이제 나란히 볼 때 어떻게 보실 거냐면 얘가 홀수 fA가 짝수일 경우에 자 짝수일 경우에는 f의 3이 홀수도 가능하고 지금 짝수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f의 1이 짝수일 때에는 f의 2가 홀수가 되면서 f의 2가 홀수면 f의 3은 이제 짝수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그쵸?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y는 1부터 5까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 첫 번째 이 경우에는 f의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홀수에 제가 동그라미를 본다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에 짝수는 다시 2, 4가 있으니까 두 가지에 다시 F3은 홀수로 가야 하니까 1, 3, 5 세 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 두 번째 경우도 다시 해본다면 F의 1이 홀수인 경우는 1, 3, 5 세 가지 F의 2가 짝수인 경우는 두 가지 F의 3이 짝수인 경우도 두 가지 그 다음에요 F의 1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이번엔 2, 4 두 가지 F의 2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 1, 3, 5 세 가지 다시 F의 3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자, 이 세 가지 경우가 여기는 18가지 얘는 12 여기도 12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해 주시면 이제 그러면 답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할 때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1대1 함수라거나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고 사실 여기는 x의 원소의 개수와 y의 원소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처음부터 될 수도 없을 뿐더러 1대1 함수라는 말이 있었다면 같은 것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되지만 요거는 그냥 함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푸시면 되는 문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푸실 때 이 단순한
문제에 대한 답만 생각하지 마시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함수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21년 3월 달에 보았던 시험이에요. 그 모의고사에서 28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문제에 보니까 x의 원소가 1부터 5까지 있고 y의 원소는 2부터 12까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한번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보아라. 4점짜리였죠. 그쵸? 자,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보니까 동시에 f의 3이 일단 들어가 있고, f의 3보다 f의 2와 f의 5는 작은 함수값을 가져야 한다 이랬기 때문에 f의 3의 함수값보다 작은 것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니까 제일 작은 2는 f의 3의 함수값으로 적당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렇다면 f의 3을 두 번째 작은 4의 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f의 2와 f의 5는 반드시 f의 3의 함수값보다 작아야 하니 2로 결정이 저절로 되어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남은 f의 1과 f의 4를 따져보려 하니, 보시면 알겠지만 f의 4는 f의 3보다 커야 되고, 또 f의 1도 f의 3보다 커야 한대요. 그러면 지금 f의 3을 4로 했기 때문에 4보다 큰 거는 6부터 12까지 있죠. 그쵸? 그러면 f의 1과 f의 4는 4보다 큰 6, 8, 10, 12 중에서 하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될 것 같아서 많아 보여도 사실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하고 10, 그 다음에 6하고 8이 같은 경우로 묶여갈 거예요. 자, 천천히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엔 F3이 제일 큰 12는 안 돼요. 왜냐면 F3보다 커다란 F의 4도 있어야 되고 F3보다 큰 F의 1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2가 안 되고 4가 됐던 거랑 똑같이 12는 안 되고 10부터는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를 10이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F3보다 반드시 커야 되는 F의 4와 F3보다 커야 되는 F의 1은 12로 결정이 되어 버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때 F의 2와 이번엔 F의 5, 다시 말하면 F3보다 작아야 되는 값들은 10보다 작은 2, 4, 6, 8 중에서 2, 4, 6, 8 중에 또 하나를 갖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6이나 8은 같은 경우를 또 가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F3을 6으로 해보죠. 그럼 F3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는 F의 2하고 F의 5는 자, 방금 한 것처럼 6보다 작은 2, 4 중 하나를 갖게 될 거고, F3보다 커야 되는 F의 1과 F의 4는 그럼 6보다 큰 8, 10, 12 중 하나를 또 갖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마지막. 그럼 이제 F의 3이 46 순서대로 만약에 8을 갖는다고 한다면 F3보다 작은 F의 2하고 F의 5가 8보다 작은 2, 4, 6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F3보다 커다란 F4와 F의 1은 이번에는 지금 8보다 큰 10과 12 중
하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가지를 실제로 한번 세어본다면 자, 요 경우엔 봐봐. F의 3은 4, 하나로 결정되니까 한 가지. F의 2도 2, 한 가지. F의 5도 2, 한 가지. F의 1하고 F의 4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으니 이렇게 되시는 거. 마찬가지겠죠? 지금 요것도 얘는 10 한 가지. F의 4는 12 한 가지. F의 1도 12 한 가지. F의 2는 이거 중에 하나. F의 5도 2, 4, 6, 8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고. 자, 그 다음 F의 3이 6 한 가지라면 F의 2와 F의 5는 2, 4 중에 F의 1이 8, 10, 12 세 가지 중에 하나라면 F의 4도 세 가지 중에 하나. F의 3은 8로 결정이 돼 있고 F의 2는 2, 4, 6 중에 하나. F의 5도 2, 4, 6 중에 하나. 그럼 F의 1은 10과 12 중에 하나. F의 4는 또 10과 12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고 이 1번 경우, 그 다음에 2번 경우, 3번 경우, 4번 경우는 각각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번과 2번의 경우, 그 다음에 3번은 9, 4, 36이네요. 여기도 또 36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 72랑 그 다음에 32만 더해서 답은 104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그 3월 모의고사에서 28번에 해당되는 4점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함수값을 짝짓는 그 규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중복 순열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본 겁니다. 그 다음 캐치 3으로 가시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문제에 해당돼요. 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A, B라고 A가 3개가 있고 B가 하나가 있는 이런 문자를 갖다 나열하는 방법 이랬을 때 만약에 A, B, C, D 다른 문자 4개였다면 4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끝났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A인데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A지만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짝 조그만 첨자를 써서 A1, A2, A3라고 한번 써준다고 한다면 사실 A, B로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A1, A2, A3일 수도 있지만 이 두 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2, A1, A3일 수도 A2, A3, A1일 수도 A3, A1, A2, B일 수도 A3, A2, A1, B일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A, B이지만 굳이 설명을 위해 작은 첨자를 붙여서 구분해 보니 결국에는 이 6가지가 이 한 가지인 거야. 그쵸? 결국에는 문자의 개수가 만약에 달랐다면 문자들이 전부 다 달랐다면 4팩토리얼로 하면 되지만 이 문자가 같은 게 이렇게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같은 것의 문자의 개수만큼을 나눠줘야,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다 같은 거 하나로 취급할 거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의 문자에 팩토리얼을 붙인 것만큼을 나눠주면 이제 답이 된다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길 찾는 문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문제도 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에 당연히 해당되는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당연히 숫자 카드 문제도 있을 거고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도로망을 따라서 A에서 출발해서 P를 지나 B까지 간대요. 근데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왜냐면 최단경으로 가지 않으면 최단거리로 가지 않으면 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올라가다 내려왔다 다시 왼쪽으로 왔다 내려왔다 다시 오른쪽으로 왔다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이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라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A에서 반드시 만약에 B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단거리로 가려면 오른쪽 길로 2번 위로 한 번만 딱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화살표로 표현을 하셔도 좋고 이 화살표를 일일이 그리기가 힘들다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걸 우리가 소문자 A의 길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한 칸 가는 것을 소문자 B로 우리가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은 사실은 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세 가지야. 근데 경우가 적다면 실수 없이 답을 내실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가로와 세로로 움직여야 되는 칸이 많이 늘어난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좋지 않죠. 그쵸? 그럼 결국에는 얘는 A 2번, B 1번을 나열하는 방법, 경우의 수 요걸 찾는 거기 때문에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은 총 소문자 A, A, B에 대한 나열 방법이랑 같아서 분자에는 그럼 3팩토리얼, 분모에는 지금 A만 2번이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 다시 P에서 B로 또 갈 거예요. P에서 B로 다시 가려고 보니까 자 그러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얘는 오른쪽으로 2번 위로 2번이기 때문에 A, A, B, B를 이제 순서에 맞게 나열을 해서 갈 수 있는 가지수를 볼 거죠. 그쵸? 그럼 여기는 A, A, B, B를 나열하는데 총 4번을 가야 되긴 하는데 같은 문자의 개수가 A가 2번, 그 다음에 B가 2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이는 A에서 P까지 가고 그리고 이어서 P에서 B를 같이 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쵸? 곱하기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 그렇게 해주셔서 자 답을 내주시면 되는데 뭐 답이야 천천히 계산하시면 다 맞으실 테니까 답보다도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에 해당되는 문제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또한 지금 21년 3월에 봤던 모의고사 24번에 3점짜리 기출이었었어요. 그쵸?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카톡으로 얼마든지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 캐치 3-1이라고 묶어놓은 것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해봤고 여기서는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도 정리를 하면서 구하고자 하는 게 좀 경우의 수가 많을 때 전체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포인트를 두시고 나중에 이제 여사건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단원 순서상 아직 안 나왔다고 한다면 2장 이상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2장보다 작은
예를 들면 0장과 1장 이렇게 해서 전체에서 빼서 가자. 이렇게 그 방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21년 3월 27번이었던 3점짜리 문제예요. 자, 숫자 카드가 1, 2, 3, 3, 4, 4, 4 이렇게 있어. 7장이 있는데 한 번씩 사용을 해서 7장을 전부 다 일렬로 나열을 할 거래요. 그리고 1이 적힌 카드와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가 있도록 이랬어요. 물론 다 각각 1과 2 사이에 적힌 카드를 한 장일 때, 0장일 때 다 만들어서 각각을 다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하고 2는 나중에 이제 주인공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3, 3, 4, 4, 4를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그러면 3, 그 다음에 4, 4를 나열을 했는데 이 나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먼저 제가 요걸 먼저 했는데 결국은 5장에 대한 나열인데 3카드가 2장, 4카드가 3장이니까 이렇게 2팩토리얼하고 3팩토리얼을 나눠서 일단 10을 먼저 가볍게 구해놨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1과 2를 이제 나열을 하겠죠. 근데 1과 2를 나열을 하긴 하는데 어디다 나열을 할 거냐면 자, 어차피 1과 2를 나열을 할 때 서로 붙이면 안 될 거 아니야. 왜냐면 2장 이상의 카드가 놓여 있다는 거는 0장이어도 안 되고 1장이어도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이 체크 표시한 2, 3, 4, 5, 6자리 중에 체크 표시한 6자리 중 하나씩 나열을 하면 이미 여기에는 서로 붙어서 이웃하는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자, 1하고 2를 나열하는 데 있어서 V체크 표시한 6자리 중에 하나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얘는 1과 2가 이웃해서 붙는 경우는 이제 빠지는 경우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뭐를 할 거냐면 얘는 자 체크 표시한 6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는 이 전체 값에서 자 1과 2 사이에 카드가 한 장만 들어가는 경우 한 장만 들어가는 경우를 빼버리려고 해요. 왜냐면 2장 이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한 장이 들어가는 건 안 돼서 빼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한번 보시니까 봐봐요. 한 장이 들어가는 경우는 체크 6자리 중에 2개를 택하는데 굳이 이렇게 연달아 체크를 선택하는 경우야. 왜냐면 여기에다가 1을 넣고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가운데 3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럼 결국에는 1과 2 사이에 카드가 한 장만 들어가는 경우는 연속된 체크 자리에다가 1과 2 또는 2와 1을 넣는 경우겠죠. 그럼 그 경우의 가치가 몇 가지인지 세보니 하나, 둘, 셋, 넷, 5에다가 그 5자리에 1과 2가 순서를 바꿔서 사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체크 표시한 6자리 중에 2자리를 택해서 1하고 2를 놓는데 그때 굳이 요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와 그 경우에 1과 2가 자리를 바꾼 경우까지 10가지를 빼게 되면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그 1하고 2 사이에 2장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될 거고 그러면 1번에서 3, 3, 4, 4, 4를 배열했던 그 경우와 그 다음에
1과 2를 배열한 경우를 다 곱해야 마지막 답이 나오겠죠. 그쵸? 똑같은 카드가 주어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 많을 때 반대의 개념, 2장 이상이 아니라 오히려 0장과 1장인 경우를 전체적인 것에서 빼서 구하는 이제 이런 경우의 어떤 패턴의 문제도 종종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숫자 카드가 여러 장 있을 때 같은 숫자 카드가 여러 장이 있어서 배열하는 문제도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이니까 한번 정리하면서 개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